그리고 특히 작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반도체가 이렇게 막 달려가기 시작할 때 뭐가 나왔었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기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스피가 5천을 드디어 넘어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우선주랑 합치면 시가총액 1000조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군요. 자, 기리분들의 계좌도 여기에 발맞춰서 진심으로 뜨겁길 바라고, 혹시 아직 좀 미지근하다면은 내일부터는 기리분들의 계좌가 더 뜨겁길 바라면서 오늘의 경제 공부 재밌게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역시 트럼프는 타코. 트럼프가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를 철회를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철회를 하는군요. 최근 증권가에서 이번에 하락은 역시나 매수 기회일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매일 봤었는데요. 결국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타코네요, 타코. 자, 트럼프는 나토 사무총장과 생산적 회담을 나눴다며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돔에 대해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진전되면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좋았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인텔 11% 급등. AI 서버용 칩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인텔의 주가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살아난 정도가 아니죠. 그냥 주도주가 되어가는 모습인데요. 투자은행 키뱅크는 인텔의 CPU가 완판된 것으로 보인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그 외에도 다른 IB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며 어제 미국에서 인텔은 11%나 폭등했습니다. 참고로 인텔은 내일 아침 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월가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는 있지만, 혹시나 서프라이즈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러한 기대감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도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2차전지 캣째 했째 그랬째. 자, 오랜만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했째 캣째 그랬째. 2차전지가 많이 오르는 한 주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뭐냐?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전기차 캐즘 왔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하지만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결국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전기차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ESS가 바닥을 만들어준다는 것, 플러스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게 신성장 동력이 된다.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이번 주 2차전지가 불 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반도체가 이렇게 막 달려가기 시작할 때 뭐가 나왔었죠? 맞습니다. HBM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먼저 빨리 출발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떠한 섹터가 달려나갈 때 그 안에 작은 주도 섹터가 발생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했던 반도체는 HBM이 주인공이 되면서 올라갔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추에이터가 주인공이 되면서 올라갔었죠. 그런 것처럼 2차전지가 올라가려면 결국은 전고체 아니면 나트륨 배터리 이런 거를 우리가 예상했는데, 역시나 전고체에서 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섹터가 돌고 있습니다. 불과 한 2-3주 전만 하더라도 2차전지 악재가 터지면서 막 주가가 하락했던 거 여기입니다. 여기 기억나시죠? 하지만 불과 2-3주 지나니까 주가는 그때랑 아예 딴판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대분들의 섹터에도 훈풍이 불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섹터에 가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분들이 한 번 더 꼼꼼하게 내 섹터가 아직도 안 가고 있다면 왜 내 섹터는 안 가는가, 왜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네요. 참고로 전고체 관련주 오늘 매우 좋았습니다. 한농화성 상한가, 레이크 머티리얼즈 상한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 거토양까지 나왔죠.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역시나 대장이고요. CIS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고체 관련주 계속 보자고요. 다음입니다. 자율주행 이야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잘 가고 있는 자율주행, 언젠가 텐베거가 되면 그때 또 했제 캣제 그랬제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 관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광주광역시가 자율주행 실증 공간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 몇 년 전인가 봤던 것 같습니다. 중국 우한 지역이 이제 자율주행 실증 도시가 되었다. 야, 그게 진짜 몇 년 전인데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몇 대가 돌아다니는가? 아직까진 많이 작습니다. 200대를 투입해서 대규모 실증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너무 늦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소식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테슬라 FSD를 사용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반값으로 깎아주는 상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뭔 소릴까요? 맞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이제는 FSD가 운전을 더 잘한다는 거죠.
결국은 자율주행은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다가올수록 전기차 캐즘이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 결국 자율주행 관련주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차전지 관련주도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어서 해볼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관련주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슈어소프테크 같은 경우에 벌써 바닥 대비 한 2배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SOS랩 정말 많이 공부했던 기업이죠. 바닥 대비 거의 2.5배 정도 오르는 모습. 다음으로 현대오토에버가 진짜 많이 오르는 모습이죠. 최근 3개월간 3배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어자텐 기대해보자고요. 다음입니다. 알테오젠 목표가 하향.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알테오젠,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목표가 58만원으로 하향. 기대치 4~5%의 로열티가 아닌 2%는 충분히 충격을 줄 수 있었다며 목표 주가를 하향했는데요. 다만 성장 전망은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알테오젠이 다시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그 트리거가 되려면 추가 계약 소식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인내의 시간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대한전선 목표가 상향. 전력설비도 진짜 길게 수혜를 보는 섹터입니다. 전력설비 쪽 잘만 골라서 계속 들고 있었다면 아예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그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역시나 더 좋다고 합니다. KB증권은 대한전선에 대해서 목표주가 32,000원으로 상향. 근거는 역시나 심플합니다. 북미 전력 수요 폭증, 도대체 몇 년째 듣는 얘기인지 여전히 이것 때문에 매출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소재 매출 추정치 상향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국전력 목표가 82,000원. 자, 개인적으로 한국전력은 좀 좋아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직접 매매를 많이 하지는 않았었으나, 그런데 왜 좋아하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거든요. 코로나 시작했을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저도 이제 학고, 말 그대로 사람이 거의 한 몇백 명 정도 보는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1000명이 넘게 본 영상이 바로 한국전력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야, 지금 생각하면 좀 많이 부끄럽죠. 알지도 못하던 애가, 물론 지금 또 모르지만 그때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리포트 보면서 정리했던 영상인데,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빠르게 성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공모주가 터지면서 빵 떴죠. 어쨌든 그런 기억 때문에 한국전력 자체를 매우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한국전력 불과 2년 전만, 아니 1년 전만 하더라도 만원대였던 그 친구가 지금은 6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표가가 82,000원짜리도 나왔군요. 자, 현대차증권의 한국 원전 밸류체인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중장기 성장성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에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때 공부했을 때 한국전력의 주가는 원전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가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국전력의 주가는 올라가고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 한국전력의 주가가 떨어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정부 자체가 민주당이 집권 중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과거에는 한국전력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바뀌었죠. 원전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한국전기차도 할인해요. 기아가 전기차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EV5, EV6의 가격을 300만원 할인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금융 서비스, 대출이죠. 이것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 할인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얼마 전에 테슬라 할인을 하면서 야, 소나타 사느니 테슬라 사자, 이러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바로 경쟁에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보조금 다 계산하면은 EV5 스탠다드 왼쪽에 보이는 이 차량 3,400만원까지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호황.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에서도 반도체 호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갈빵이 아니라는 거죠. 생크림이 꽉 찬 그러한 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국내 수출은 14.9%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를 견인한 것이 바로 반도체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70%나 폭증했고, 하지만 그 반면 철강 및 승용차 등 업종의 수출은 부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소식으로 반도체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혹시나 내일도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금값 어디까지? 국내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한돈에 100만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제 기준 순금 한돈의 매입 가격이 100만 9천원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제는 돌잔치 가면은 반돈도 아니라 반의 반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그린란드 이슈로 불안감이 자리 잡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금값은 작년 동기 대비 90%나 오른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 가격의 고공행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당분간 이제 짧게는 지정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단기적 조정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 시장 내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서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서학금이 50만 명 돈 벌었다. 작년 한 해 신고했던, 그러니까 24년도 해외 주식 투자로 양도 차익을 얻은 투자자가 5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미장 가서 돈 벌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23년도 인원이 20.7만 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2.5배나 급증했고요.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긴 거라고 합니다. 이 정도 데이터가 나오니까 다들 미장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벌었냐? 무려 14.4조 원이나 벌어왔다고 하고요. 23년도 신고 금액이 3.5조라고 하니까 4배나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평균으로 나누면 1인당 양도 차익은 2,800만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시리, 챗봇으로 개편한다. 애플이 시리를 GPT와 유사하게 챗봇 형태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기존처럼 목소리로 부르거나 측면 버튼을 누르면 음성 비서를 호출해서 GPT처럼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6월 WWDC에서 공개된다고 하네요. 과연 애플 이제는 AI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최근 주가를 보면 꽤나 많이 하락한 모습인데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 그 중심에는 AI라는 단어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를 가지고 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